네, 투자공학 문제풀이 시간. 오늘은 CAPM 파트, 주식 가격 결정 모형 중에 CAPM이라고 불리는 CAPM 파트의 그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자막이. 자막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뭐야, 이거. 크기가 왜 이래? 네, 커피를 제가 요즘 많이 먹고 있는데, 커피를 먹는다는 건 이제 제가 좀 많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저 말고도 많은 교수님들이 바쁘죠. 근데 바쁘면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고 스트레스가 증가를 하면은 이제 제가 내는 과제나 퀴즈나 뭐 더 나아가서는 기말고사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애도죠. 네. 그 시작 화면이 이거였는데 네, 마이크예요. 노래방 마이크인데 네. 원래 코너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에코가 너무 심한데 코노 가는 걸 좋아하고 코노를 못 가서 뭐 연구실에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거 내 것만 그래. 이거 많이 사는 거라 그래서 이거 산 건데 볼륨이 좀 작아. 네. 볼륨이 더 커지질 않더라고 이 이상. 네.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 안 나서 그렇게 좀 재미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좋은 노래방 마이크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고요. 뭐가 좋은지 몰라서 이거 산 거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 좋아한다는 거지. 좋아한다는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꺼야겠네. 왜 안 꺼지냐? 네. 꺼졌어. 더블 클릭이었구나. 아무튼 그렇고요. 아, 오랜만에 이 카메라를 거의 안 쓰다가 이 카메라도 좀 앵글을 살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번 살려봤습니다. 아, 딴 얘기를 하는 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 카메라 한번 써보죠. 지금 캐팸 실습을 하려는 이유가 지금 첫 화면이 예, 요게 나갔죠. 네, 테스형 네, 나훈아 특집에서 나왔던 노래죠. 여러분 아시죠? 네, 테스형 왜 이렇게 어렵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CAPM이 이제 주식 가격 결정 모형인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보통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만들어요. 예, 실제로 뭐 물론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이가 우리가 생각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을 해서 이게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를 따지지만 실제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가격이 아니라 기대 수익률 기반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그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이제 캐팸에서 어떻게 균형 혹은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느냐? 완벽하게 캐팸을 가지고 우리가 뭘 계산해서 투자를 하진 않아요. 그럼 공식 하나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돈 잃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 이론적인 근거를 배웠고 그걸 한번 같이 실습해 보자. 같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보죠. 네. 보시면 네이버 금융이 있어요. 우선 네이버 금융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잘 보이게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종목 이런 것들 입력해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분석할 데이터들은 지금 여기 밑에 좀 이미 다운로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코스피 종목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코스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좀 액티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빅히트가 좀 올랐네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최근 조회 종목이 빅히트 SM
JYP 엔터테인먼트인데 세 개 다 하진 않았고요. 빅히트는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SM이랑 JYP 엔터테인먼트를 뭐 한 반년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가지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CAPM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숙제를 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 JYP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종목 코드가 나와요. 035, 900. 요 코드를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건 뭐 지금 1일 차트니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론적으로는 1일 차트 같은 하이 프리퀀시 안에 들어간 것들은 우리가 이론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이론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순간순간적인 어떤 움직임, 그걸 보통 이제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수급이라는 건 이제 사람들이 살려는 것, 팔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영향력입니다. 그걸 뭐 net buying ratio 혹은 net buying power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순 매수의 힘,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 다 수급이라고 하죠. 그 매수 매도하는 세력의 힘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보시면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그 당일은 안 나와요. 여기에는 실시간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봤을 때 전날 올랐는데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다는 얘기죠. 기관의 움직임에 추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의 움직임에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동학 개미 운동처럼 개미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좀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적인 것들이 들어맞기 시작하는 세부적인 오류가 좀 상쇄된 그런 데이터를 보려면 최소한 일봉,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의 데이터로 표현한 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지금 대충 이 근처에서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건 안 뜨는구나. 마킹은 대충 한 5월부터 4월, 5월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반년 동안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SM 같은 경우도 역시 1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기간을 보시면 많이 우상향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3년이나 5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조금 올라가는 데이터가 우리가 분석하기 좀 좋거든요. 갑자기 마이너스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할 테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두 종목은 이제 코스피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이 대형주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 종합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그게 코스피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저리그랑 마이너리그가 있는 거고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는 거고, 1부 리그가 이제 코스피, 2부 리그가 코스닥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1부가 S&P, 2부 리그가 나스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코스피 200은 뭐냐? 그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또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생겼죠. 코스닥은 그런 2부 리그 애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마켓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각 주식들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이렇게 다 합쳐 놓은 거. 그걸 그 마켓 포트폴리오라 그러는데, 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지수가 코스닥 지수 혹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에 있는 애들 다 모은 거,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에 있는 애들 다 모은 겁니다. 그럼 코스피 200은 뭐냐? 코스피에서 그 비중이 작은 애들은 두고 비중이 제일 큰 애들 200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00개들만 모아서 걔들을 가지고 마켓 포트폴리오를 만든 걸 코스피 200이라고 그럽니다.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랑 거의 같이 움직여요. 코스피 200 자체가 제일 대표성이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여기 코스닥은 코스닥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만 나오나? 여기서는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어요. 예,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고 최근에 약간 좀 그렇죠. 네, 뭐 길게 보면 물론 이것도 네, 많이 전고점을 거의 회복했군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디서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KRX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KRX가 뭐냐면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를 예, 한국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를 이제 한국거래소라고 이제 이미 바뀌었는데 네, KRX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모든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코스닥 같은 그런 지수들도 이분들이 이 회사 공기업이니까 어쨌든 회사죠. 회사에서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표준 규약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심사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상장도 받아주고 뭐 안 되는 애들은 뭐 경고를 한다든가 퇴출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지수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내가 어디서 받았더라? 예, 여기 시장 정보에 보면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통계 데이터 뭐 근데 기본적인 거는 그냥 그 통계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상세한 데이터는 여기서 구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일반적인 거니까 주가 지수나 주식이나 이런 걸 다운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를 이렇게 클릭하면 마켓 데이터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네, 마켓 데이터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이미 이쪽에 해놨으니까요. 네. 주가 지수 이렇게 마켓 데이터 쪽으로 오시면 쭉 보시면 통계에서 지수, 주가 지수, 개별 지수의 추이 이렇게 하면 뜨죠. 그래서 코스닥을 클릭을 하시면 코스닥 지수가 뜹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그냥 6개월 누르고요. 조회를 누르면 매일 이렇게 데이터가 뜹니다. 항상 모든 주가 데이터, 주가에 관련된 데이터들은 최신이 위쪽에 오고 과거로 갈수록 아래쪽에 오고요. 시가, 고가, 저가가 나오는데 뭐 거래량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항상 종가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요 네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시가는 그날 아침에 보통 9시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시작을 하죠.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이에요. 전날의 종가랑은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사람들이 주식을 살지 팔지를 막 미리 주문을 넣어요. 그럼 그걸 다 모았다가 9시가 딱 되면은 그 살려는 사람들과 팔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 가격을 이 거래소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그 가격으로 서로 체결을 시켜줍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살려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이 더 싸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다면 팔려는 사람은 10,000원에도 팔 수 있다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고 살려는 사람은 12,000원에도 살 수 있다라고 달려들면은 뭐 어렵지 않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서 둘 다 만족하는 그런 거래를 일으켜주면 되는데 약간 더 바깥에 있는 거래들까지 나는 무조건 시장가로 사겠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이렇게 해줄 거냐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9시가 되면은 시가가 결정이 돼요. 그럼 하루 동안 막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럼 가장 높은 게 고가고 가장 낮은 게 저가입니다. 종가는 역시 3시에 이제 끝났을 때 또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받아줘요. 주문을 이렇게 누적해서 받아주다가 역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체결할 수 있는 일정 시간 동안은 또 거래가 안 되고요. 장이 마감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매수 매도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가격을 결정해서 그걸로 거래를 시켜주면서 끝냅니다. 그걸 종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별 종가가 보통 그날의 대표 가격이 됩니다. 그날 뭐 최고가 얼마였든 최저가 얼마였든이 아니라 그날의 대표 가격은 평균가나 시가나 종가나 저가가 아니라 시가나 고가가 아니라 고가 저가가 아니라 보통 종가를 기준으로 해요. 예. 보통 영어로 이제 close라고 부릅니다. 네. open, high, low, close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close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컬럼을 뭐 조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걸 다 바꿀 수도 있고
뭐 엑셀로 받을 수도 있고 CSV 파일로 받을 수 있는데 CSV가 좀 더 파일도 작고 로드가 더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받으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날짜 대비 종가 뭐 이렇게 해서 등락률 뭐 이렇게 다 뜹니다. 네, 사실 등락률이 뜨는데 우린 따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날짜와 종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네, 요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우리가 개별 종목의 시세 추이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를 넣어놨는데요. 이게 검색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회사 이름이 한글로 JYP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종목에 따라서 영어 이름인데도 이렇게 영어로 JYP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코드를 041510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041510을 검색을 하시면 좀 걸리는데요. 네. A041510을 검색을 하시면 SM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6개월 검색을 하면 역시 이렇게 똑같이 뜨고요. 똑같이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고요. 이것만 가지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우리 강의 자료를 같이 보면 여기 RF가 들어가잖아요. 리스크 프리 레이트.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이제 무위험 이자율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 예금 이자율보다 이제 빌리는데 이제 이자율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빌리거나 예금하는 이자율을 보고 자기가 이제 적당한 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많은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이자율을 적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합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뭐 한국은행에서도 발표를 하고요.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서 이 나라 지표에 있는 통계청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 나라 지표라고 이제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이 나라 지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주요 금리의 추이가 있습니다. 2020년까지도 나와 있긴 해요. 국고채 3년 평균이 엄청나게 낮아져 있긴 합니다. 국고채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데 국고채 통합 정보 시스템 이런 데에서 보시면 국고채가 보시면 1.5% 정도인 걸로 제가 봤었어요. 이게 좀 시장 금리가 아니고 국고채 금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고채가 지금 뭐 0.9 이건 너무 낮아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얻다가 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얻다 해놓고 내가 닫아버렸냐? 이건 국채 선물이고. 이건 체결 수익률이라서 지금 거래되는 수익률인데요. 엄청 낮죠. 지금 0.9% 정도 됩니다. 뭐 최종 호가 수익률로 따져도 엄청 낮은데요.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이 아까 봤는데 뭐 이건 뭐 바꿔도 되니까요. 지금 국고채 3년 평균이 예전에 3%대에서 여기 기간별로 이거 분기였구나. 죄송합니다. 2019년 기준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2019년 기준으로 1.53%였어요. 원래 좀 더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우선은 2019년 기준으로 1.53%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한 결과가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날짜가 있고 그때의 코스닥, SM, JYP의 가격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거 여러분한테 나눠드릴게요. 일별 종가들입니다. 우선 여기가 일별 종가고요. 물론 지수라는 거는 특정일의 그 전체 가치를 100으로 해서 10% 오르면 110, 10% 떨어지면 90 이런 식으로 비율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뭐 806원이라든가 806만 원인 건 아니고 물론 코스닥 전체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돈 들고 가서 코스닥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고 코스닥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코스닥과 거의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ETF 같은 펀드를 구입하실 수는 있어요. SM 그 JYP의 그 가격을 날마다 나타낸 겁니다. 주식 가격은 전체 회사 규모를 몇 조각 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 회사가 총 가치가 더 높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네이버 보면 되겠지. 뭐. 네이버에 나오겠죠 이런 거. SM 시가총액이 안 나오나요? 여기 보통 시가총액 6,965억 원이네요. 6,965억 원이고 JYP 같은 경우는 1조 1,288억 원. JYP가 시가총액이 더 크네요. 네. 역전됐군요. 네.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제가 재미있으라고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별 수익률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달리 형태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역시 달리 형태인데 이거를 연속 복리 형태로 연속 즉 지수 수익률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경제성 공학을 배웠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뭐 채권할 때도 잠깐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보통 우리가 전날과 다음날의 가격으로 수익률을 구할 때는 예를 들어 100원에서 105원이 됐다. 그럼 5%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5%가 되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면 5%로 수익률이 돼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수익률을 우리가 R이라고 쓰면 이걸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음 날과 전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P1과 P0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쪽은 넣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연속 복리가 됐을 때 우리가 연속 복리가 됐을 때는 요게 지금 요 기간, 요게 한 기간이라고 봤을 때 요게 그 한 기간 뭐 1년이면 1년, 하루면 하루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하루가 지나갔으니까 R의 수익률로 한 기간 적용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걸 그런데 우리가 지수 형태의 수익률, 연속 복리의 수익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 곱하기 R에다가 기간 1을 곱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수 형태의 수익률이에요. 지수 형태의 수익률. 그러면 이 연속 복리로 봤을 때는 이 지수 형태의 수익률을 쓰는데 이게 왜 좋냐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하루 뭐 더 짧게는 분초가 되더라도 연속이니까 그냥 비율대로 이렇게 여기 일자리에 t를 넣어서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편리해서 연속 복리 수익률이 되게 많이 쓰여요. 특히 이제 실무적인 경우랑 이제 좀 이론적인 경우에 약간 달라지는 경우이기도 한데 실무적인 경우는 이것도 많이 써요. 이제 이론적인 경우에 거의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벌써 여러분들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로그가 웬 말이냐? 그러면 저쪽은 그냥 R만 남겠죠, 그죠? 맞나요? R만 남아요. 로그의 성질상 이렇게 된 건 ln p1 빼기 ln p0가 됩니다. 로그에서 나눗셈은 그냥 빼기랑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걸 로그 수익률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로그 수익률을 많이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렇게 하면 가격을 로그를 취한 게 되잖아요. 주식 가격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거의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놈들끼리 더하거나 빼도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즉 이 수익률도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받는다는 건 그렇고 거의 이제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로그 수익률로, 그래서 지수 수익률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로그 수익률, 이건 단순 수익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그 수익률로 구한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야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놨어? 아 죄송합니다. 이쪽이네요. 네. 이쪽이 단순 수익률이고요. 네. 이쪽이 과거니까 과거분의 현재 빼기 1 이렇게 구했고요. 로그 수익률은 각자 로그를 한 다음에 빼줬습니다. 네. 보시면 네 그렇죠. 네. 요거는 뭐냐 하면 네 제가 요걸 표시를 안 했군요. 네. 요거는 그 저기 맨 마지막 네, 시작일 기준의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100을 곱하는 게 좋겠네요. 100 기준으로 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작일을 10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냐는 건데 시작일 기준으로 코스닥은 지금 25% 정도 올랐고요. SM 같은 경우는 8.7%, JYP는 59% 정도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CAPM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는 거예요. CAPM을 적용하려고 봤더니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알아보려는 거예요. 베타를 알아야 돼요. 베타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M 시장 포트폴리오 이 경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표준 편차 분의 로 IM 그 주식과 시장 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에다가 그 주식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분산과 공분산으로 구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상관계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상관계수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한꺼번에 구한 거거든요. 네. 요거는 일별 수익률 단순으로 구한 상관계수고 이건 일별 수익률 네. 로그 수익률로 구한 네, 상관계수입니다. 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로그 수익률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분석을 누르시면 돼요. 이 데이터 분석이 없으신 분들은 요 저장 표시 옆에를 가면 아주 작은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타 명령이 있어요. 기타 명령에서 추가 기능 누르시고요. 엑셀 추가 기능이 아래쪽에 나타나게 되면 이동으로 누르신 다음에 뭐 유로 커런시 툴스 분석 도구 VBA 해착계 추가 기능이 있는데 메뉴에 거 유로 커런시 툴 빼고 나머지 세 개는 꽤 유용하니까 그냥 다 체크를 해두시는 게 사실은 편해요. 네. 뭐 이렇게 다 체크를 해두시면 네, 컴퓨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때문에 들어온 거고요.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과 해착기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데이터 모델 관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네. 피벗 같은 건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두세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분석에 뭐 가설 검정 이런 것도 있는데 상관 분석이 있어요. 상관 분석을 선택을 하시고 입력 범위를 보시면 제가 이미 입력을 해놨는데 로그 수익률로 바꿔볼까요? 이걸 클릭하고 제목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아래쪽 화살표로 끝까지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 줄은 더 과거가 없어서 수익률이 안 구해져서 빼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전부 다 열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니까 열에 체크를 하시고요. 첫째 행의 이름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 SM, JYPE 전부 다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출력 범위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무데나 빈칸 하나만 찍어 주시면 돼요. 이런 데다 빈칸을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상관계수가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대 코스닥은 1, SM과 코스닥은 0.556, JYP와 코스닥은 0.5503, JYP와 SM은 0.803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게 계산한 결과는 이미 제가 이쪽에 입력을 해뒀고요. 그럼 단순으로 해도 되고 로그로 해도 되는데 뭐 단순으로 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로그로 한 거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그로 한 걸 봤더니 이제 상관계수를 알았어요. 그러면 기간 동안에 이 각각의 이 마켓 포트폴리오와 각 주식의 기본적인 평균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평균값은 그냥 에버리지로 구하시면 돼요. 에버리지로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 영역을 다 넣어서 구한 거죠. 수익률을. 그래서 매일매일의 평균 수익률이 0.18% 정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의 평균 수익률이 0.18%, SM은 0.07%, JYP는 0.38%. 당연한 얘기지만 매일 0.38%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적된 게 어마어마했죠. 이걸
1년 단위로 바꾸려면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1년에는 거래일이 250일쯤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250번 반복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으로는 24시간이지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래할 수 있는 기회는 250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1년을 250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하루의 수익률이 이 정도면 1년에는 25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로그 수익률의 좋은 점입니다. 그냥 곱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250으로 변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45.66%, SM은 17% 1년 단위 기준으로, JYP는 94.76% 어마어마한 연 수익률이 94% 정도 되는 그런 95%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주식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표준 편차도 역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뭐 이게 전체니까 그냥 P로 하셔도 됩니다. S로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구하시면 1.63, 3.24, 3.56인데 이거는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분산은 그대로 250을 곱하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인 경우에는 루트 250을 곱하셔야 됩니다. 루트 250을 곱하면 이렇게 각각 나와요. 그럼 우리가 평균 분산 체계에서 R 값과 시그마 값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1년 단위로 환산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베타를 구해야죠. 베타를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방금 봤지만 시그마 m분의 로 im 곱하기 시그마 i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마켓 포트폴리오 같으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냥 당연히 1이 나와요. 그러면 SM과 JYPE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상관계수 0.556874 로 im 상관계수를 곱하고요. 그러니까 SM과 코스닥의 상관계수를 곱하고요. 그런 다음에 빨간색 즉 SM의 표준 편차를 곱해주고 나눠주기를 마켓 포트폴리오 코스닥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줍니다. 다시 공식을 보실까요? 그렇게 되어 있죠. 더 확대해서 보시면 8.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베타가 1.11입니다. 이 얘기는 마켓 포트폴리오의 1의 움직임에 대해서 SM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놈이라는 얘기예요. 마켓 포트폴리오가 1 정도 움직일 때에는 1.11이나 움직이는 놈이에요. 좀 위험이 큰 놈이죠. JYP 같은 경우는 1.2나 됩니다. 그걸 계산을 했더니 JYP와 코스닥의 상관계수가 SM보다는 조금 낮은데, 그러니까 뭐 거의 같아요. 지금 SM과 JYP가 0.8로 상관계수가 서로 매우 높은데 같은 엔터 주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엔터 섹션으로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JYP의 시그마 자체가 좀 더 높다 보니까 베타를 구했더니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RF를 1.53% 2019년 기준 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적용을 했어요. 약간 후하게 준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요걸 구해야 됩니다. RF 플러스 ERM 마켓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죠. 빼기 RF 곱하기 베타 I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베타는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RF 두 번 다 알고 있으니까 RM 값 뭐 알고 있죠, 그죠? RM 값 이거잖아요. 45.66% 어마어마하죠. 지금 기간을 6개월 잡았는데 이 6개월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기간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걸 기준으로 보면은 뭐 코스닥은 자기 자신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올 거고 SM은 베타가 1.11이니까 46%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와야 돼요. 50.36%. JYP는 54.58%가 1년의 기대 수익률,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 수익률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 수익률 대비 SM은 한참 못 미치는 실적을 내고 있고 JYP는 엄청나게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지 기대 수익률과 실제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대 수익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걸 뭐 또 판단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기대 수익률을 위해서 너무 오버슈팅, 그러니까 과도하게 달려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베타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값이기 때문에 이걸 못 쫓아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또 주식 가격이라는 건 그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한 것이
그 위험에 대한 보상 비율, 체계적 위험에 대한 보상 비율이 모두 다 네, 똑같아야 된다라는 요 공식을 가지고 도출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똑같아졌는지를 보겠습니다. 공분산분의 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빼기 네, 뭐죠? 요 위험 무위험 이자율, 그러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그 시장과의 공분산으로 나눠준 것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정말로 똑같은지를 나눠보면 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50.36%가 기대 수익률인데 거기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 1.53%를 빼주고 공분산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에다가 시그마 y를 곱해주면 시그마 y 제곱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해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야지만 정상입니다. 만약에 다르다면은 체계적 위험을 똑같이 부담하면서 더 많이 가져가는 덜 가져가는 주식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쪽으로 투자가 쏠리거나 아니면 투자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구해보고 실제로 위험이 균형 위험 그 시장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위험 보상 비율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재미있나요? 네, 이게 아까도 봤지만 이게 요 시작일 기준 지수로 25%, 8.7%, 59%인데 로그 수익률로 각각 구하면 그거보단 좀 작게 나와요. 로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좀 작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쭉 로그 값을 서로 빼준 거고요. 얘는 요 일별 로그 수익률에다가 지금 기간 요게 지금 122일이거든요. 122일을 곱해준 건데 완전히 똑같이 나옵니다. 로그 수익률은 그게 장점이고요. 단순 수익률은 이렇게 구한 거랑 저렇게 구해서 122를 곱한 거랑 좀 많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론적인 경우에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JYP와 SM이 이렇게 구한 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보면은 80%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찍어보면 요게 일별 수익률을 찍은 겁니다. 네, 일별 수익률을 찍은 건데 가로축은 전부 다 뭐냐면은 가로축은 코스닥의 수익률이에요. 그날 코스닥의 수익률이 최악은 뭐 마이너스 8%에서 최상은 플러스 6%까지 갔어요. 그러면 세로축은 뭐냐면 그날의 SM이나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란 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날 코스닥이 플러스 2% 성장한 날 SM이 그날 10%나 성장한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반대로 코스닥 전체가 6% 폭증한 날 엔터주들은 뭐 그다지 크게 성장하진 않았네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거의 이 두 주식이 거의 코스닥이 증가하면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는 얘네들끼리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얘네들끼리 두 개를 상관관계를 가로 세로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아요. 네, 이렇게 찍어보면 가로가 SM이고 세로가 JYP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러면 거의 0.8 정도의 상관관계니까 거의 이렇게 정비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심심풀이 삼아 아까 여기에 그 일별 종가 기준으로 시작일 기준으로 다 100으로 똑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지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흐름을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파란색 선이 코스닥이고요. 주황색 선이 SM, 회색 선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래서 1일부터 지금 122일까지인데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거꾸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이 가장 위에 있어서 이걸 뒤집는 방법은 여기 축서식을 클릭하면 항목을 거꾸로로 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항목을 거꾸로로 해야지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22일 동안의 움직임인데 코스닥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스닥은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이 상당히 제거된 상태라서 이 움직임이 상당히 완만해요. 세부적인 떨림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SM이나 JYP는 그 엔터주들이 가지는 엔터주 공동의 위험도 또 있을 거고 또 개별 기업의 위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트와이스의 콘서트가 취소됐다던가 뭐 레드벨벳의 앨범이 좀 더 팔렸다던가 뭐 엑소가 갑자기 슈퍼엠으로 뭐 대박을 쳤다던가 이런 좋고 나쁜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한 영향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그래프가 훨씬 더 거칠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선 기준으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위험도 우리가 여기 계산해 놓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그마도 네, SM이나 JYP는 50%가 넘는데 1년 기준으로 코스닥은 25.77%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수익률을 거두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마켓 포트폴리오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개별 주식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분석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를 본다든가 아니면 그 재무제표를 이용한 되게 기초적인 분석인 PER, EPS, PBR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됐을 때 그 종목을 픽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뭐 이 주식이 많이 오르니까 산다 이거는 여기서도 나타나듯이 그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비해서 수익률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산된 펀드 특히 ETF류를 투자를 하는 게 더 좋겠다. 뭐 학생 때는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되는데 해서 경험을 쌓고 싶다라면 ETF 종류의 투자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생각보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런 형태의 실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한 걸 한번 해보라고 제가 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요걸 만들어야 됐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시고 요걸 토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다음 실습 파일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아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선 오늘은 요 내용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네, 한번 요거 보시고 제가 오늘 낼 그 과제도 한번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웠나요? CAPM이 조금 더 그 실제로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과제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예전 생각하면서 너무 제 페이스로 얘기를 했더니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는데 질문 많이 해주세요. 달리 할 말이 없네요. 다음 동영상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